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화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난 편에 이어서 상속세를 고려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뤄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정 상속 재산은 말 그대로 추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속은 아닌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 아주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때도 좀 미리미리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액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또 재산을 처분했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긴 거잖아요.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건데 이거로 인해서 과세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이런 기준들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재산 종류별로 이제 그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했다거나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산 종류별로 3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하나 나누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 기타 재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단 나누고요. 기간 기준이 있고 또 순인출액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기준으로 따지면 예금을 인출한 거를 기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1년 내 또는 2년 내 이 2가지 종류를 기준을 두고 있고 1년 내에는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금으로 따졌을 때 인출이 됐거나 아니면 2년 내 5억 원이 넘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 5억 원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도록 기준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사용 용도가 뭐 1년 내 2억 원이 넘고 간에 그 사용처가 분명하면은 문제될 게 없겠죠. 지출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그러면은 추정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그 3가지 기준. 첫 번째 재산 종류별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뭐 기간별, 금액별 그런 기준. 세 번째는 이제 용도가 불분명해야지 추정 상속 재산, 상속 재산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돈을 인출했으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분명하게 확실한 사용처를 입증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용도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다 확인이 안 된다면 혹시 그 금액만큼 다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제목 자체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니까 다 상속재산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 일정 금액은 조금 빼줍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추정 상속 재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2년 내 5억 이상이 이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2년 내 5억 이상 출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명을 했어요. 소명을 했는데 불분명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 금액에서 뭐를 빼주냐면은 순인출액 아까 5억을 인출했다면 순인출액의 20%나 아니면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빼요. 그러면은 사용처가 3억 원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불분명액이 얼마예요? 5억 원에서 3억 원 빼면은 나머지 2억 원이 불분명이잖아요. 그럼 2억 원에 대해서 다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 2억 원에서 아까 빼준다고 했잖아요. 전체 인출액 5억 원 중에 20% 그러면은 1억이잖아요. 불분명한 2억 원에서 나머지 1억을 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따질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편에 뭐 꼬마 빌딩 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한다 했는데 결국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속재산을 시가 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여러 개 호수 있는 상업용 건물은 매매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매매된 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매 사례가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매매에 대한 가액이 있으면 내 재산이 그 시가가 유사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데, 그게 무작정 뭐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사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시점에 이 재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최근에 산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갖다가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내 매매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아파트는 상속재산하고 똑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있으면 그거의 매매 가액도 그 상속재산 평가할 때 매매 사례가액으로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평가일이라든지 어떤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속일이나 증여일을 전후해서 일정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전후 6개월 내에 그런 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예외가 있어요. 2년까지 확대가 되는데, 상속일 전부터 2년 내 가액이 있는데 그 가액이 지금하고 사실 별 변동이 없다라는 걸로 해서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2년 전 것도 갖다가 지금 가격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범위 내에 있게 되면은 그거는 평가액으로 갖다 쓰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할 때는 아주 유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나 또 가액이 있으면 우선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적이나 용도, 또 기준시가는 이제 국세청에서나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고시한 뭐 그런 가액이거든요. 그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아파트 같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 일반 토지 같은 거를 동일 유사한 재산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매매 사례가액이 딱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할 때는 세무서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준점이 조금은 애매모호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정말 대표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기준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달려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냥 상속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려주실 내용은 혹시 어떤 건가요? 다음에는 상속재산이나 또 부채로 신고해야 될 채권, 채무가 있는데, 그 채권 채무는 명칭, 종류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에게 귀속이 되는 채권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피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될 그런 부담해야 될 채무는 모두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돼야 되니까 상속세 신고할 때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채권 채무 관계를 그 상속인이 전부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업하고 관련된 채권 채무는 그나마 알기가 그래도 조금 용이한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했으면 이제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채권 채무 모두 다 돌아가신 시점에서 채권 채무는 다 신고 대상이에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거니까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또 차입금 이런 건 내가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채무에 포함이 되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주주일 거예요. 운영하는 그 법인과 나하고 피상속인하고의 관계에서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든지, 세법상 뭐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이런 용어로 다 쓰긴 하는데, 그런 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할 때도 반드시 검토가 되고 또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사업하고 관련 없는 채권 채무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속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채권 채무가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은 특정인한테 뭐 자금이 이체된다거나, 또 이자 성격, 이자로 보여진 돈들이 막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이건 채권이 뭐 있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빌려준 게 맞다라면 그게 추가로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반대로 내가 이자를 막 주는 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보면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추가로 이제 채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근저당 설정된 거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돌아가신 아버님이 쓰시던 비망록에 뭐 야 누구한테 빌려줬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차용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다 상속세 신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심지어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너희 아버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데 내놔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서류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갚아야 될 게 맞다고 그러면은 상속 채무로 공제를 하고 갚아야 되겠죠. 채권 채무 관계도 상속세 신고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 정말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더욱 네. 우리 세무의 대가 네. 전성구 대표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또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채권 채무 설명하면서 가지급금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지급금이 좀 정리를 하고서 이제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왕도가 없어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대표님 주식을 소각하면서 가지급금을 이제 상환하는 방법, 그거를 지금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지급금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잖아요. 빌려준 돈이니까.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없애버리면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그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남편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요.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억 원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회사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은 차이가 6억 원의 증여를 받아서 6억 원에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세도 없잖아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금 하나도 없이 회사에서 6억 원을 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출을 하고 회사에서는 그 주식을 없애버려요. 소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급금 상환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례가 사실 엄청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이 배우자한테 증여한 게 아니다. 이거는 대표자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를 한 거다. 증여가 아니고. 그래서 주식거래 이런 걸 자본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런 자본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금 회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세 관청에서는 항상 실질에 의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정 상속 재산과 매매 사례가액, 또 채권 채무, 대표님 주식의 소각까지 전성구 대표님과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우리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셨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전성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